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디에이션을 이용한 치료법 중 하나인 중입자 양성자 치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번에 회의 중에 댓글로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영상인데요. 올해 1월 31일에 방송된 생로병사의 비밀 영상을 보고 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회의에서는 전립선 암에 중입자 치료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입자 양성자를 이용한 입자 치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능 치료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탄소 이온 입자입니다. 먼저 탄소 원자에서 전자 6개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탄소 이온 입자, 즉 중입자가 탄생을 합니다. 이 중입자를 아래 가속기에서 빛의 70에서 80%의 속도로 가속을 합니다. 이 통해서 가속을 하게 된 중입자가 이 위의 통로를 따라서 여기에 있는 중입자 치료센터의 치료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가 여기에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입자 치료는 종양만을 조준해 파괴를 할 수가 있으며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높은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즉,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높다는 것인데 이 원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세 암병원에서만 중입자 치료 기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자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에서는 탄소 이온이 아닌 수소 이온을 이용합니다. 수소 이온, 즉 양성자를 암세포에 발사해 치료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중입자 치료와 비슷합니다. 양성자 치료는 워블링과 스캐닝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워블링 방식은 이 양성자 빔의 크기를 얇은 판에 부딪혀서 확대해 쏘는 방식으로 넓은 면적의 종양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스캐닝 방식은 에너지 세기가 세분화된 양성자 빔을 종양의 모양에 맞게 쏘는 방식으로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캐닝 방식이 더 정교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발전된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치료를 할 때는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춰서 서로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재 국립암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에서 양성자 치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사용하는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플러스 1인 반면 중입자 치료는 탄소 이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하가 플러스 6입니다. 질량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양성자가 2,000이라 했을 때 중성자는 24,000입니다. 그에 비해 X선과 전자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거의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는 X선 치료가 1이라고 할 때 양성자 치료가 1.1, 중입자 치료가 2에서 3 정도로 중입자 치료가 효과는 더욱 강력합니다. 아래에 보이시면 질량비가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가 크기 때문에 암세포의 DNA가 잘 부서지고 따라서 암세포가 더 잘 사멸하게 됩니다. 입자 치료 또한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DNA를 이렇게 파괴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은 X선과 동일합니다. 대신 차이로는 X선이 파동이라면 양성자 중입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로 이렇게 발사를 해서 파괴를 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입자 치료가 X선에 비해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입자가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를 브래그 피크라고 합니다. 중입자 선과 양성자 선 그래프, 이 빨간 것과 초록 선을 보면 이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른 지점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브래그 피크입니다. 이 깊이 140mm에는 이 종양이 존재를 하는데 양성자 중입자는 이렇게 0에서부터 몸을 통과해서 들어오다가 이 종양과 충돌했을 때
이렇게 높게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라집니다. 암세포와 충돌하기 전후에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피폭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X선의 경우에는 종양과 이 충돌을 하기 전부터 이미 피크를 찍고 주변 조직에 피폭을 일으킵니다. 물론 종양과 부딪힌 후에도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중입자선과 양성자선의 차이인데 중입자선은 양성자선에 비해 종양과 부딪히기 전에는 낮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반면에 브래그 피크 이후에도 입자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선은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높지만 이 종양과 부딪히고 거의 완전히 입자가 소멸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선이 더 낮고 더 세밀하게 종양을 표적할 수 있다는 것이 양성자선의 장점입니다. 간에서 X선과 양성자 중입자선이 종양과 주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X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사가 되어 몸으로 들어오는 부분부터 빠져나갈 때까지 조직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양성자와 중입자선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이렇게 몸 밖으로부터 투포환처럼 날아와서 이렇게 날아오다가 종양 조직에 맞고 소멸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피해가 이 종양 주변으로 완전히 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자 치료를 어떤 암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입자부터 볼 텐데요. 중입자선 치료의 현재 주 치료 대상은 전립선 암입니다. 현재 2023년 4월부터 이 연세암병원에서 사용 중인 고정형 중입자 치료기는 전립선 암 치료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정형 치료기는 다양한 암종을 치료하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췌장, 간, 폐와 같은 흉복부 장기는 호흡과 중력에 따라 움직임이 있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 빔을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롭게 조사하는 회전형 치료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4년 5월에 이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연세암병원에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췌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성자 치료의 적용 범위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중입자 치료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폐암, 간암, 뇌종양, 두경부암, 식도암, 췌담도암, 유방암, 전립선암, 재발암, 기타암 등등이 양성자 치료의 적용 범위입니다. 아래는 그 중에서도 췌담도암의 치료 정보를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췌담도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종양, 연계성 절제 가능 종양의 경우에는 이 치료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12비지장, 포장 등으로 이미 전이가 된 자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양성자 치료가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소아암인데요. 방사선을 몸 전체에 전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 너무 많이 전이된 암이나 혈액암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소아암에서 양성자 치료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예시인데요. 여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인에서 흔히 일어나는 장기의 고형암보다 뇌종양, 육종, 신경세포종 등의 암종이 더 지배적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아암에서 양성자 치료가 사용되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입니다. 소아에서는 방사선에 따른 부작용이 성인에 비해 크고 그 부작용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예시로 25세 여성에서 호제킨 림프종을 X선으로 치료할 경우 55세까지 유방암이 발병할 리스크가 30%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30세 이후로 X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유방암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X선 치료로 인한 기존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양성자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자 치료의 장단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부작용이 적고 따라서 2차 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X선에 비해 효과가 좋고 치료 기간이 더 짧습니다. 또한 X선 치료는 한번 재발하면 재치료가 힘든 반면에 양성자 치료는 재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치료비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입자 치료는 비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의 경우 12회 기준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12회가 일반적으로 이 입자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기준 횟수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 적용 범위의 한계입니다. 입자 치료가 현재 가장 발달한 암 치료 기술이라고 하지만 혈액암과 전이암 같이 온몸에 퍼진 암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케모세라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임상수가 적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제 점점 사용을 해 나가면서 데이터가 더 쌓여야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더 얘기할 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